네, 안녕하세요. 자, 한라상사 81의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론은 나중에 풀도록 하고요. 자, 실문을 먼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283페이지 문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자, 문제는 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알고 있죠? 요 사업자 등록증 정정하는 문제이죠. 회사 등록으로 클릭합니다. 한라상사는 다 들어오셨죠? 네. 자, 클릭하시면은, 자, 어디가 틀렸느냐. 먼저, 등록번호가 안 맞죠? 여기에는 12012, 잠시만요. 42888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885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12012, 42888,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가 먼저 잘못되었으니까, 요걸 고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대표이사하고 그다음에 개업 연월일이 있는데 대표이사는 맞는데 개업 연월일이 다르죠. 우리 문제는 보니까 4월 5일 돼 있죠. 그럼 2017-0405 이렇게 개업 연월일 바꿔주시면 되고요. 주소는 뭐 크게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태가 있는데 업태가 도소매죠. 근데 여기는 서비스 돼 있으니까 틀렸죠. 바꾸시면 되겠죠. 도소매로. 자, 종목은 경영 컨설팅이 아니죠. 원단이죠. 이것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사업장 권한의 세무서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동수원 잘 되어 있죠. 끝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파트 1에서 틀린 부분이 무려 4군데나 나왔다. 그쵸? 첫째는 뭐, 사업자 등록번호, 둘째는 업태, 원단, 개업 연월일, 이렇게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4가지를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2 가겠습니다. 한라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인데요. 뭐 아무튼 간에 여기에 문제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잘 된 거니까 전산이 틀렸다 그죠? 전산을 고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하나씩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기분 손익계산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클릭. 자, 뭐가 틀렸다는 얘기죠? 자, 상품 매출은 1억 맞죠? 자, 매출원가는 8,000원이지만 8천만 원이지만 기초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이 다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 맞죠? 이상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급여부터 비교하면 되는데, 자,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급여 복료생비 보니까 복료생비가 4천만 원이 아니죠. 400만 원 고치셔야 되고요. 여비교통비가 60만 원, 차량유지비 10만 원, 소모품비 뭐라? 20만 원이죠. 근데 여기는 200만 돼 있으니까 20만 원 고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광고 선전비 30만 원. 좋아요. 자, 그다음에 자, 이자 수익이 오른쪽에 이제 20만 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 봐야 되는데 이자 비용은 아예 없죠. 없으면 여기다가 이자 비용을 적어 주시면 돼요. 얼마? 36만 원. 그러면 소득세 등은 없으니까 단기순이익이 464만원 문제와 일치합니다. 그쵸? 그래서 틀린 것은 누가 틀렸죠? 결국 복료생비하고 그 다음에요 광고 선전비가 아까 틀렸었습니까? 맞나요? 아, 소모품비가 틀렸군요. 그쵸? 네,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아예 없어가지고 우리가 하나 요거를 더 만들어 줬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가지고 다르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파트 2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정 문제도 마감을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 1하고 2는 이제 쉽죠? 그쵸? 엄청 쉬운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와가지고 이제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이제 문제 3번 풀러 가겠습니다. 자,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거 알고 있죠? 동호상사를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여기 거래처 등록에다가 빈칸에다가 있죠. 네, 한 개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할 줄 아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려운 건 아니다.
자,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니까요. 우편번호는 절대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요 주소만 잘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쓰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계정 과목 주요교육로 가셔가지고 833이죠. 입력에다가 833 놓고 광고 손님을 찾아요. 그쵸? 그럼 여기 몇 번에? 대체적으로 8번이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8번 여기에다가 줬고 신문 광고비 지급 그냥 이거 하나만 우리가 받아쓰기 할 뿐인데 그쵸? 이러면 3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순간이동 코드 넣어서 순간이동하는 거 이것만 잘하시면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자, ESC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파트 1, 2, 3는요, 거짓 점수를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누구죠? 바로 이 파트 4죠. 그렇죠. 우리는 분계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분계 문제, 토탈 7문제, 8문제구나. 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 거죠. 2년 후에 상환할 목적으로 국빈은행에서 5천만 원 차입하여 보통예금을 입금하였죠. 자, 분개합시다. 7월 2일 날에 잘 따라오세요. 자, 국민은행한테 일단 돈 빌렸죠. 차입을 했다는 얘기는 돈 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죠. 자, 빌려오던 훔쳐오던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 보통예금이 들어온다. 얼마? 5천만 들어오죠. 50 플러스 이건 다 알고 있죠. 자, 그럼 대변에 이제 뭐 합니까? 갚아야 할 의무가 증가했죠. 부채 증가한 대변. 이름 누구? 이게 1년 안에 사고 나면은 이제 단기 차입금인데 2년 후니까 1년 넘었죠. 그러면은 당연히 대변은 뭐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쉬운 문제. 자, 거래처는 누구? 국빈은행입니다. 5천만 원 됐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외상 들어가는 거, 어음 들어가는 거, 빌려준다 대여, 빌려온다 차입, 또요. 안 준 거 미지급, 안 받은 거 미수, 그 다음에 먼저 준 거 선급, 먼저 받은 거 선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래처를 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보증금까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를 다는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요. 자산 부채는 다 달아버리세요. 아시겠죠? 쌤이 얘기했죠. 그 거래처를 달아야 되는 걸 안 달면 감점이지만 안 달아도 되는 걸 달면은요. 출제위원이 정말 흐뭇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흐뭇해하기만 해요. 점수를 더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안 달아도 되는 걸 다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달아야 되는 걸 안 다는 건 감점이니까 꼭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7월 9일입니다. 상품 500만원만큼을 한국산업에다가 외상으로 판매하고 운송비 5만원만큼을 현금으로 주었는데 하나의 거래로 임약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정말 무서운 글자예요. 이게 왜 무서운 글자냐?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월 9일 날에 상품을 팔았죠. 자, 상품 팔면 상품 나간다. 대변에 상품 매출. 우리 상품을 팔 때는 이제 매출 붙이기로 했죠. 이게 분개할 때는 나간다 대변 1을 분개해도 얘는 대변은 뭐다? 수익의 발생입니다. 상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재고자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얼마? 500만원. 이해됩니까? 500만원 벌었다는 얘기죠. 물건 팔았으니까 500만원 벌었다. 수익 발생 대변이에요. 근데 외상이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받아야 할 자산이 증가하고요. 외상 들어가면 무조건 거래처를 달죠. 한국산업. 나한테 돈 받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죠, 이제. 근데 운송비 5만원만큼이 현금으로 주었죠. 그럼 이것도 분개해야 돼요. 그럼 뭐부터 할까? 현금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현금부터 분개할까요?
뭐 현금부터 분개도 괜찮겠죠. 뭐 여러분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갔으니까 얼마?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5만원 나가고 이거를 차변에 뭘로 분개하죠? 운반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죠. 몇 번대? 800번대. 그쵸?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 번씩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쌤, 구입 시에 운반비는 원가에 포함하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건 구입 시가 아니고 판매 시 아니고 판매 시. 그래서 판매할 때 비용은요, 원가에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구입할 때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지만 판매할 때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예요.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막 상품에다가 막 포함해가지고 왜 차변 대비는 안 맞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입할 때 비용만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판매할 때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분개는 다 했죠. 다 했단 말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그쵸? 근데 실무에서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틀린 분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의 거래로 임명하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 금액을 한번 찍어 보시면 분개가 상품 매출하고 외상 매출금 따로 분개되어 있고요. 현금과 운반비가 따로 분개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하나의 분개가 아니고 두 개의 분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의 거래로 임명하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 네 개가, 이 네 줄이 전부 다 같이 여기에 보이게끔 분개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자, 이게 왜 두 개가 떨어져 있는가 하면은, 이 번호가 안 맞아서 그래요. 위에 거는 1, 1이 한 세트고, 밑에 거는 둘, 둘이 한 세트죠. 그쵸? 그럼 이 세트를 합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치면 되느냐? 1, 1, 1, 1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1, 1, 1, 1로 만들려면은, 여기에 번호 수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면은 열쇠가 풀리면서 여기에 번호 수정이 뜹니다. 그럼 열쇠를 열었죠. 열쇠 열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밑에 있는 이 2를 1 엔터, 그 다음에 또 1 엔터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번호 수정을 다시 없애면 되는데 그때는 요걸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열쇠를 잠그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보세요. 어떻습니까? 분개가 하나의 분개로 되어 있죠. 요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요, 여기에 번호를 잘 설정해 가지고 하나의 분개로 만들면 되고요. 또 나중에 좀 실력 쌓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때는 차변만 같이 분개하고 대변 같이 분개하는 그런 분개를 또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답이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요거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이제 3번입니다. 관리부 소속의 외벽에 피난시설을 설치하면서 설치비 1,000만원을 국민은행에다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고요. 외벽 공사비 200만원만큼은 현금으로 주었답니다. 그럼 이게 설치하고 공사하는 비용만 1,200만원이 들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 피난시설의 설치비는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이고요. 도장공사는 수익적 지출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란 말은 지금 얘가 뭘로 분개하는 소리예요? 자산으로 분개하라 그 뜻이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해라. 누구로? 수선비로 분개하라 그 뜻이죠. 또 여기서 또 공부 안 하시면 또 봐야 됩니다. 자, 몇 페이지? 자, 잠시 한번 볼까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쵸? 여러분, 그 9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91페이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91페이지 가시면, 여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해놨죠? 쌤이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분개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분개하라 해가지고, 문제도 쌤이 무려 4문제나 풀어드렸죠. 자, 이거 연습 안 하시면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예, 설치비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여기 설치비 1,000만 돼 있죠. 요거는 건물로 분개하시면 돼요. 건물로. 그리고 200만 원은 뭘로?
수선비로 분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분개해 볼까요? 자, 그러면 차변에 몇 월 며칠 날? 8월 10일 날. 자, 8월 10일 날 차변에요. 3번 누르고. 자, 먼저 그 피난시설 설치비는 자본적 지출이니까요. 설치비가 위에 1,000만 원이죠. 그럼 얘는 어디에다가? 그렇죠. 건물에다가 그냥 넣어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로 보라는 얘기죠. 건물로. 자본적 지출이니까. 위에 1,000만 원이고. 그럼 나머지 이제 200만 원만큼은 수익적 지출로 본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건물이 아니라 그냥 수선비로 분개라 그 뜻이죠. 이해되겠죠? 800번 때 얼마? 네, 2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총 이제 들어간 공사비는 1,000만 원에 200만 원이니까 1,200이죠. 자, 이거 어떻게 주었느냐 그런 얘기죠. 자, 대변에 나간다. 첫째 뭐 나가죠? 보통예금에서 1,000만 나갔죠.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 1,000만 원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나머지 200만 원만큼은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다 어떻게 한다? 현금 200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요거 공부하시면은 어려운 문제 아닌데 공부 안 하시면 진짜 어려운 문제니까요. 이것도 별표 하나 치시고 이번 시험에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꼭 하십시오. 자, 이제 4번입니다. 야, 이번에 좀 중요한 문제가 많네. 4번도 진짜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죠. 자, 4번도 별표 하나 치세요. 이번 문제는 중요한 게 많네요. 자, 4번은 한라상사는 소유한 창고를 동윤전자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여 임차 운영금의 10%를 계약일에 동윤전자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고 잔금은 임대를 개시하는 다음 해 1월 1일 날 받기로 했습니다. 이건 뭐 미지급금이라는 얘기죠. 그쵸? 미수금.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자, 이제 봅시다. 내가 임대를 했으니까 나는 건물주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쵸? 이해됩니까? 나는 건물주예요. 자, 그러면 밑을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월세 계약 맺었고, 여기 보니까 보증금이 일단은 3천만 원이, 3억 원이고요. 그쵸? 3억 원이고,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잔금이 2020년 1월 1일에 지불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얘들한테 그 세를 준 건 아니고요. 그냥 보증금만 현재 받아 놓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잘 봐요. 얘가 지금 현재 임대 보증금의 10%만큼을 당좌수표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 10%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보증금이 3억인데 10%가 여기에 3천만 원이다 그런 얘기죠. 이것만 지금 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데 얘네들이 원래 새 들어와가지고 살기로 한 날은 언제부터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얘들이 들어온 게 아니란 얘기야. 맞죠? 왜냐면은 임대를 개시하는 건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그럼 여러분, 그럼 얘는요, 절대로 임대 보증금으로 분개하면 안 되고요. 그냥 선수금이 답이에요. 자, 일단 분개해놓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임대 보증금의 10%니까 여기 3억 원의 10%니까 3천만 원이죠? 그럼 3천만 원만큼이 동윤전자가 발행한 수표가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남이 발행한 수표, 타임 발행 수표죠.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이에요. 자, 분개합시다. 8월 며칠 날? 31일 날. 자, 차변에 현금이죠. 타임 발행 수표니까 이게 얼마? 3억의 10%는 3천만 들어왔죠. 그럼 얘는 대변의 답은 뭐다? 선수금입니다. 거래처는 누구? 동윤전자예요. 자, 왜 선수금일까요? 이거는 월세 받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증금의 일부를 받은 거죠. 근데 보증금을 받으면 우리가 임대 보증금이라고 배웠죠. 또 지금 와서 임대 보증금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임대 보증금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기타 비용 자산을 좀 보셔야 됩니다. 나는 임대 보증금을 들은 적이 없다. 들은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요, 나중에 101페이지 가면은요, 그 10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1페이지 가면은 임차 보증금하고 임대 보증금 쌤이 그때 분개해 드렸거든요.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임대보증금으로 분개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세를 들어오기로 한 날이 다음 연도 1월 1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돈만 내가 미리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대변을 무조건 분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하면은요. 자, 지금 우리 이 문제의 답이 이거잖아요. 현재 우리가 동민이가 발행한 수표, 타임 발행 수표인 현금을 받았죠. 자, 그 현금을 얼마? 3천만 원 받았죠. 근데 만약 동민이가요. 오늘 동민이가 살기로 했으면은요. 대변의 답은 뭐다?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부채예요. 여러분, 임대보증금이 왜 부채인 줄 알고 있죠? 왜 부채입니까?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보증금 받으면은요. 나중에 세입자가 나갈 때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으면은 임대보증금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다? 부채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동현이가 오늘 살기로 했다면 이게 답이에요. 근데 오늘 살기로 한 게 아니고 다음 연도에 살기로 했죠. 그럼 다음 연도 1월 1일 날에 살기로 했으니까 지금은 내가 그냥 뭐다? 돈만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이 답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선수금이 답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수금은 언제 여러분들 임대보증금이 될까요? 그렇죠. 내년 1월 1일이 되어야만 그때 동윤이가 우리 건물에 이제 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차변에 뭐다?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3천만 원만큼이 사라지고요. 비로소 대변에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이 되어야만 임대보증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가 있으니까는 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이 문제의 답은 요거예요. 자, 이제 5번입니다. 자, 10월 10일 날 한미 상사의 자, 문제로 가볼까요? 자, 10월 10일 날 한미 상사의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중 불량품 50만 원이 반품되어 왔습니다. 반품액은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0월 10일 날에 한마디로 그러니까 팔았던 물건이 이제 다시 나한테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외상매출금을 내가 이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외상으로 팔았는데 50만 원이 반품되어 왔으니까 내가 걔한테 50만 원만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월 10일 날 분개합니다. 자, 대변은 뭐 사라진다?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일단 감소해야 돼요. 자, 그러신 누구입니까? 네, 한미상사. 자, 왜 감소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팔았던 물건을 반품당했으니까 50만 원만큼은 내가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대변에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변에 어떻게 분개할까? 답은 두 개예요. 하나는 팔았을 때는 당연히 대변에 상품 매출을 분개했겠죠. 그럼 차변에 어떻게 하면 돼요? 상품 매출을 없애버리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출제위원은요, 이렇게 분개하는 것도 답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분개하시면 안 되고요. 분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이제 급수를 좀 높은 급수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실제로 이런 분개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오답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답을요, 이제 그래도 좀 가장 많이 쓰는 답으로 고쳐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뭘로 하면 되는가 하면은, 매출, 애누리라고 한번 써보세요. 애누리.
잠시만. 매출 애누리가 안 나오네. 애누리라고 한번 써보세요. 엔터.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애누리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출과 관련된 겁니까? 매입과 관련된 겁니까? 매출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매출했던 게 반품되었다는 얘기는 도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환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요런 과목을 더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답으로 하시는 게 좀 좋아요. 대신에 이제 이게 매출, 환입 및 애누리가 지금 보니까 종류가 많죠. 그쵸? 그럼 쌤 어떤 거 써야 됩니까? 내가 그 당시에 팔았던 게 뭔지를 보면 돼요. 그 당시에 문제 보니까 뭐 팔았어요? 상품을 팔았죠. 그래서 상품 매출의 짝지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도 정확하게 몇 번? 402번으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답이 두 개예요. 이렇게 분개하는 것도 답이고 아니면 차변에 뭐 상품 매출로 분개하는 것도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 둘 다 인정을 해주더라고. 근데 전산회계 1급 가니까요. 자꾸만 이 개정 과목을 쓰기를 좀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그냥 요 개정 과목으로 쓰는 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시겠죠? 조금 헷갈리겠지만은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분배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을 듯 합니다. 나중에 이제 높은 급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적어놓으면은요, 나중에 지가 알아서 상품 매출액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 전산이 자동으로 빼버립니다. 자, 그렇게 분배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매출처의 체육 행사에 협찬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120만원에 구매하고 비카드를 결제했습니다. 그럼 얘는 접대비죠? 그러면 11월 며칠 날, 15일 날, 차변에 뭐, 접대비 800원대. 자, 얼마입니까? 얼마죠? 안 보여. 120만원, 오케이. 그럼 이제 대변에 이제 카드를 껐으니까 외상이죠. 장사가 아니니까 뭐, 미지급금으로 분배하시면 돼요. 자, 거래처는 누구 될까? 미지급금을. 카드를 껐죠. 카드를 끄면 카드를 쌤이 거래처 달라고 했죠. 그래서 BC카드로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영업부 사무실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를 수리하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뭐 수리비를 현금으로 줬으니까 그냥 수선비로 분배하면 되겠죠. 그쵸? 얼마? 여기 6만 5천 돼 있죠. 이것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11월 15일 날 어라? 아이고야, 쌤이 이거를 이 접대비를 11월 5일 날로 분개해야 되는데 11월 15일 날로 분개했다. 그쵸? 여러분 지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 쌤이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라니까. 진짜예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이 시험을 치다가 조금 이제 너무 긴장이 되면은요. 이걸 11월 15일로 분개를 해야 되는데 맞죠? 쌤처럼 11월 15일로 분개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날짜를 바꾸는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전에 쌤이 한번 얘기했는데 혹시나 잊어버렸을까봐 일부러 쌤이 11월 15일로 이렇게 분개한 거예요. 오해할 수 있겠다, 그쵸?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11월 5일로 분개해야 되는데 15일로 분개했으니까 잘못 분개했네. 에이, 지우고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 여기 앞에 보면은요. 여기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면은 짝짓기를 이렇게 꺽쇠가 체크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자, 위에 보시면 복사가 있고요. 복사 옆에 이제 역삼각형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요걸 누르고 이동을 딱 누르시면은요. 자, 이런 게 떠요. 그럼 얘를 어디로 이동하시겠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언제예요? 11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11월
5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사라지면서 11월 5일로 가보면은요, 이렇게 접대비에 대한 붕괴가 옮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사는 살리고 보내는 거지만 이동은 뭐예요? 치우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은 한마디로 잘라내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라내기. 이해되겠죠? 잘라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날짜를 잘못 입력했을 때는 날짜를 이렇게 옮기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를 더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자, 이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11월 15일 거 공개하겠습니다. 야, 쌤 대단하죠. 이렇게 쌤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몰랐어요. 네. 실수한 거예요. 네. 그쵸? 적으세요. 네. 쌤도 실수했다. 네, 이렇게. 자, 자, 이제 11월 15일로 가겠습니다. 그럼 11월 15일은 이제 드디어 밑에 있는 거, 요거 이제 냉장고 고장난 거 있죠? 요거 붕괴하면 되겠죠? 차변에 수리를 쓰니까 나오는 말이 없으면은요, 수선비로 붕괴하면 돼요. 대변에 현금 나갔죠? 기본 붕괴니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차변에 수선비 800번대 얼마? 65,000원. 그리고 대변에 뭐다? 현금 65,000원. 자, 기본 붕괴이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상으로 8분 남았네, 그렇죠? 자, 8분 보겠습니다. 판매장 직원용 유니폼을 30만원에 누리 패션에서 제작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했답니다. 여러분, 직원에게 유니폼을 입히는 것도 직원을 위한 거죠. 그럼 뭐예요? 복리 후생비가 되겠죠. 자, 12월 15일 날에 맞나요? 차변에 비용 발생, 복리 후생비. 자, 판매장이니까 800번대.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 이급은 보통 이제 그 판매 기업, 즉 제조기업이 아닌 판매 기업으로 쓰기 때문에 웬만한 비용 선택은 전부 다 800번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얼마? 3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변에 카드를 그었죠. 카드는 외상이잖아. 그쵸? 신용카드. 그럼 이거는 장사라면은 대변의 외상미입금이지만 장사가 아니니까 뭐다?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자, 카드는 거래처를 누굴 달아라? 국민카드, 카드를 달아라. 이렇게 연기하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일반 전표에 대한 수업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제 문제 5번. 자, 파트 5로 가겠습니다. 오류 경정 내용이죠. 자, 오류 정정은 일반 전표를 끌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가 이 날짜 가가지고 정정할 거니까.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현금 제출한 30만 원은 영업부서의 통신비가 아니라 영업부서의 인쇄비랍니다. 그러니까 통신비가 아니고 맞죠? 도서 인쇄비라는 얘기죠. 그러면 9월 20일 날 가가지고 일반 전표에 그렇죠? 여기 통신비를 뭘로? 그렇죠. 도서 인쇄비 800번대 얘로 바꿔주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쵸? 현금 지출한 건 맞으니까 현금은 바꿀 필요가 없고요. 그쵸? 그냥 도서 인쇄비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11월 1일 수진사회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450을 보통액으로 지급을 했죠. 해당 상품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 시 매입 계약에 따라 선지급했던 계약금, 여러분 이거 줄 거세요. 선지급했던 계약금, 다른 말로 선급금을 의미하는 거죠. 선급금 없애버리는 붕괴도 해야 되겠죠. 50만 원을 누락하였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께 다시 녹화를 해가지고 그 영상을 좀 수정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일단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쌤도 이 문제를 좀 실수했어요. 별표 하나 칩시다. 네, 쌤도 실수했으니까. 그 수진상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450만 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대요. 그쵸? 그래서 이제 분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상품 매입에 대해서 회계 처리 시 매입 계약에 따라서 선지급했던 계약금 50만 원만큼을 누락하였대요. 그쵸? 그럼 누락했으니까 선지급했던 계약금은 자산이죠? 그럼 걔가 차변에 있었는데 걔를 대변에 없애버리는 분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분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결국은 보통예금은 450이 나간 게 맞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을 누락했으니까 그 계약금까지 합치면은 상품을 얼마짜리 사왔다는 얘기입니까? 500만 원짜리 사왔다 그 얘기예요.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가지고 쌤도 이거를 좀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참고해서 요 부분만 조금 정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보통예금이 450 나가고 대변에 이제 뭐가 선급금이 없어지는 분기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거래처도 적어주셔야 되겠죠. 수진 상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네, 이상으로 이제 파트 5도 마쳤고요. 이제 결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동은 수, 자동은 자 골라야 되겠죠? 자, 결산 나오면 쌤이 다시 또 얘기합니다. 퍼스트 뭐다? 수동 분기를 먼저 하고요. 세컨드 자동 분기 하시면 됩니다. 자동 분기는 세 가지가 있죠. 누구? 기말 재고, 대손, 감가.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동은 수, 자동은 자 한번 골라볼까요? 자, 1번은요. 당연히 수동이죠. 야, 1번 이거 어렵다. 네, 수동. 자, 2번은요. 수동이죠. 3번은요. 네, 수동입니다. 자, 4번 기말 상품. 여기 자동이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 2, 3번이 수동이고요. 네, 4번이 자동입니다. 근데 야, 1번 문제가 참 이게 나왔네요. 예. 이게 전산회계 1급 때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이 문제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이 출제위원회 한 번씩 있잖아요. 조금 이제 어렵게 내면은요, 이상하게 1급에서 냈던 그런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2급에 내버린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건 만약에 처음 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과감하게 틀려주면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공부할 것 같으면은요, 전산회계 2급 시험장 가면서 전산회계 1급 공부하고 전산세무 2급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요, 과감하게 틀려주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나왔으니까 제가, 풀이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새롭게 배우는 거니까, 자, 요거 하나만 좀 메모하세요. 자, 별표 하나 하시고. 자, 그러면 1번과 2번과 3번을 먼저 풀고, 4번의 자동은 맨 마지막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이 좀 어려워요. 네, 여러분. 일단 필기하는 거 할게요. 자, 우리가 그 달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달러. 자, 우리가 이제 수입업체나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중요해요. 환율이. 그래서 이 환율을 뭐 한다? 이제 평가거든요.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외화의 평가라고 해요. 전산회계 1급 가면 아마 배울 겁니다. 그럼 이제 외화의 평가라고 하는데 이 평가했을 때 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비용이 날 수도 있거든요. 자, 수익이 나게 되면은요. 자, 이것도 단기 매매 증권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여러분 기억나시죠?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결산만 되면 뭐 하죠? 그렇죠. 결산 때의 주가를 확인해 가지고 평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아만 하는 이익,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싫어하는 손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잖아, 그렇죠? 그때 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런 거 배웠죠. 자, 그런 거 하듯이 달러도 매일매일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요. 결산되면은요, 이 달러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달러는 평가했을 때 만약에 이익이 나온다. 그럼 그때는요, 달러 평가 이익 이렇게 쓰면 되는데 좀 우아하게 그렇게 쓰지 않고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고요. 다음 비용은요,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자, 먼저 푸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기말 외상매입금 중에는 돼 있죠. 그쵸? 그러면 기말 외상매입금에서 외상매입금 뭐죠? 이거는 갚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외상매입금은 물건을 매입하고 외상이니까 돈 안 준 거잖아요. 갚을 거죠? 여기다가 갚을 거라고 써놓으세요. 써놓고 나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 갚을 거 썼죠? 자, 외상매입금은 갚을 거. 부채입니다. 부채.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장부에 얼마 적혔는지 봐야 돼요. 자, 중에는 미국의 나이스의 외상매입금 1200만원, 미화는 $10,000죠.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장부에는 외상매입금이 얼마? 1200만원이 있다. 이래 된 거예요. 근데 현재 평가해보니까 자, 이 1200만원이 달러로는 몇 달러를 의미하는 겁니까? 몇 달러? $10,000 의미하는 거죠. 그쵸? 여기 미화 $10,000.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결산은 현재 환율에 의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이다? 단기 매매증권처럼 평가해가지고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따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결산 현재 환율 보니까 미화 1달러당 얼마? 1,1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10,000 곱하기 얼마? 1,100원 한번 곱해볼게요. 왜? 결산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현재 얼마나 얘기입니까? 1,100만원이죠. 무슨 소리죠? 자, 잘 들어요. 외상매입금은 갚을 거죠. 그럼 이 말은 내가 지금 현재 결산 현재 1달러에 1,100이니까 현재 만약에 내가 외상값을 갚는다면 1,100만원만 줘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잘 봐요. 원래 내가 장부상 갚을 건 얼마다? 1,200인데 달러가 떨어지는 바람에 뭐다? 그렇죠. 1,100만원만큼만 내가 갚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1,200 갚아야 되는데 1,100을 갚으니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은 거지. 왜? 갚을 게 줄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 달러는요,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올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 올라서 나쁠 수도 있고요. 내려서 나쁠 수도 있지만 내려서 좋을 수도 있죠. 지금 보세요. 달러가 내리는 바람에 좋아진 거잖아요. 왜? 갚아야 할 돈이 100만 원 줄었으니까. 그쵸? 그럼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싸요? 분위기 좋죠? 자, 분위기 좋으니까 이익입니까? 손실입니까? 이익이죠. 그럼 뭘로?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거 분개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개하면 된다? 자, 대변에다가 외화 환산 이익 얼마? 100만원. 자, 수익 발생했죠? 수익 발생 대변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차근혜 쌤 어떻게 분개하죠? 어떻게 분개할까요? 왜 분위기 좋은데요? 자, 지금 현재 사장님의 표정 보니까요. 사장님 표정이 완전 좋아요. 왜 좋을까? 그렇죠.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이죠. 왜 감소했습니까? 달러가 내리는 바람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다? 요게 답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분개합시다. 그러면은 일반 전표에 12월 며칠 날 결산은 12월 31일 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이익 났으니까 대변은 뭐다? 수익 발생, 외화 환산, 이익 얼마? 100만원. 그럼 차변에는요? 그렇죠. 그만큼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감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채는 거래처 닫아주는 거 알고 있죠? 나이스죠? 여러분, 영어를 쓸 때는요, 그냥 알파벳 한자만 적으시면 돼요. 자, 나이스니까요, N 적으세요, N. 엔터. 뜨죠?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정답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달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전산회 계급에서 이건 진짜 거진 잘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이거 10회 분량에서 딱 한 번 나왔죠. 이런 거는 공부만 해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나중에 더 높은 급수에 가가지고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데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나는 떨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일단 쌤이 정리는 해드렸으니까 요걸 꼭 기억하시면서 배정 과목을 외워서 연습을 좀 하세요. 자, 그럼 쌤이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더 쌤이 가정을 좀 할게요. 가정을. 자, 이건 답이 아니고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if 이게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외상, 외출금이라면 답은 뭘까요? 자, 외상을 출금 여러분들 갚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받을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자, 어차피 이거는 똑같이 쓰면 되겠죠. 그럼 내가 장부에는 받을 게 얼마가 있다? 1200이 있는데 달러가 내리는 바람에 받을 게 1100이 되었죠. 그러면 사장님 표정은 어때요? 안 좋지. 왜? 그렇죠. 지금 사장님 표정은요. 자, 받아야 할 돈이 얼마? 1200이 있는데 맞죠? 달러가 내리는 바람에 1100이 되었다. 그러면 사장님은 100만 원만큼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달러가 내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외상값을 받는다면 1200을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1100이 들어오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죠. 그러면 기분 나쁘면 이게 손실이에요. 손실이잖아요. 그럼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 발생 어느 변? 차변. 이름은 외화환산 손실로 분개하는 겁니다. 얼마? 100만 원. 그럼 이제 대비는 뭐라고 분개하면 돼요? 그만큼 외상매출금 받아야 할 돈이 줄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줄었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달러가 내리더라도 부채의 경우에는 이익이 낮으면 맞죠? 받을 거의 경우에는요. 자산의 경우에는 달러가 내리면 어떻다?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부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되면 가져가시고요. 이해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괜찮고요. 나중에 훗날에 이제 높은 급수 올라갔을 때 그때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빈출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얽매이지 마시고 아 이렇구나 하면서 이 문제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우리가 자, 2번 문제는 이제 현금 가불력에 대한 문제이죠. 볼게요. 결산 현재 현금 실제보다 자, 실제 동그라미 자, 실제 다른 말로 금고죠. 금고. 자, 장부의 잔액이 장부 85,000원 많대요. 그럼 봐봐요. 금고하고 장부를 비교해요. 금고와 장부. 근데 금고보다 장부가 85,000원 많다는 얘기는 금고에 85,000원이 모자란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럼 모자란다는 뜻이니까 현금이 그만큼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자, 나간다 어느 변? 대변. 그럼 대변에 뭐 금고에 돈이 비어요. 현금. 그쵸. 자, 얼마가 됩니까? 85,000원.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했다? 그렇죠. 결산 때 이렇게 밝혀져 버린 거죠. 그럼 지금은 결산이니까 찾고 이럴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만약에 이 문제가 결산 문제가 아니었다면 차변의 답은 뭐죠? 현금 과부족이죠. 근데 결산이니까 현금 과부족은 쓸 수 없죠. 오히려 없애버렸으면 없애버렸지 쓸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건 뭘로 분개할까? 자손실이나 자비익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금고가 비고 또 차변은 누구 자리예요? 차변은 비용 자리니까요. 자손실 비용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85,000원.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11월 2일날 지급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지급분 중 단기 기간 미경과분은 20만원입니다. 자, 12월 2일날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문제는 12월 2일날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다. 그럼 11월 2일날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건 우리가 결산 정리분계 때 배웠던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대한 분계이죠. 이거 보이십니까? 자, 우리 경리가 어떻게 했다? 비용으로 처리했던 얘기죠. 자, 요거 그대로 이제 쌤이 보여드릴게요. 요거 좀 지워도 괜찮겠죠? 네,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 이거는 11월 2일날 가가지고 이 분계를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분계 안에 답이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럼 쌤이 이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분개해 볼게요. 자,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우리 경리가 11월 2일 날에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답이 아니에요. 자, 우리 경리가 11월 2일 날에 보험료를 주었죠. 뭘로?
현금으로 주었죠.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여기 그대로 보시면 돼요. 120만 원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자, 두 가지로 분개할 수 있거든요. 쌤이 저번 시간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자산 처리법이 있고 비용 처리법이 있죠. 만약에 비용으로 분개했다면 어떻게 한다? 보험료죠. 얼마? 120만 원. 근데 우리 혹시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이거를 우리 경리가 자산으로 분개할 수 있다고 했죠? 자산으로 분개하면 그때는 뭐예요? 성급비용이죠. 근데 문제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험료,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11월 6일 날에. 자,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계산해 보니까는 뭐다? 기간 미경과분이 20만이다 그런 얘기죠. 어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우리가 월 할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120만 원 곱하기 뭐 12분의 하는 거 아시죠? 원래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구해보니까 자 단계에 뭐다? 미경과분이죠. 자 미경과의 동그라미. 자 쌤이 미경과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 하라고 했죠? 다른 말로 차기라고 했죠. 차기. 자 다시 한번 쌤이 마지막으로 적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경과란 말이 있고 미경과란 말이 있거든요. 경과는 단기분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경과는요. 차기분이라는 얘기예요. 차기분. 그러면 차기분이 얼마가 있다? 20만 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기분은 얼마나 얘기입니까? 그렇죠. 120에서 20 빼면은요. 100만 원이지. 그쵸?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100만 원이 뭐가 돼야 된다? 보험료로 보고돼야 되고 20만 원 거는 20만 원만큼은 단기분이 아니니까 이건 내년 거죠. 그럼 내년 거니까요. 내년 거를 또 미리 돈 줬네. 그쵸? 돈 주었으니까 얘는 뭐다 나중에 성급 비용 돼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12월 30일 날 우리는 어떤 분개를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이제 이게 답이 되겠죠? 자 12월 30일 날 이제 정답입니다. 자 계산해 보니까 문제에서 이 10만 원만큼이 미경과다. 무슨 소리죠? 이 10만 원만큼은 차기분이다. 단기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험료는 뭐다? 120이 아니라 100만 원이 돼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10만 원만큼을 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이 뭐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소멸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비용의 소멸은 대변 배웠죠. 그러면 소멸시키고 이 아이를 차변에 어떻게 분개할까? 그렇죠. 주었던 돈을 다시 보험사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놔라. 내년에 줄게. 그럴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선급 비용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 20만 원. 이해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요 분개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반전표에다가 자, 12월 31일 날로 다시 돌아가서 차변에 그래 20만 원은 내년 건데 미리 주었네. 미경과분 얼마? 20만 원 이렇게 공개하고요. 그 다음 대변에 뭐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800번대 거 감소를 시키면 됩니다. 답은 이제 여기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if 우리 저번 시간 때 했는데 자, 한 번 더 하죠. 혹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만약에 if 자, 문제 보시면은 우리 경리가 그 당시에 뭘로 했다? 네, 이렇게 비용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비용 처리하였다. 그쵸? 요게 만약에 그러면요. 비용이 아니고요. 자산 처리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자산 처리한 보험료 지급분 중 단기 기간의 미경과분은 2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분개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죠. 그때는 우리 경리가 여기에는 이 자리에다가 보험료로 분개한 게 아니고 맞죠? 보험료로 분개한 게 아니고 뭘로 분개했다? 자산으로 분개했다는 얘기는 성급 비용으로 분개했다 이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쌤이 얘기했죠. 11월 1일 날 보험료로 분개한 보다 비용 처리법 적어드릴까요? 이거 꼭 하나 필기해놓고 연습하세요.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선급 비용으로 분개하면 뭐다? 자산처리법. 맞죠? 근데 이렇게 하나 어차피 똑같아요. 왜? 얘는 선급 비용 분개해놨죠? 그쵸? 그럼 얘는 봐봐요. 위에 거는 비용 분개했으니까 자산을 분개했고요. 요거는 자산 분개했으니까요. 나중에 비용만큼을 찾아가지고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12월 말일 날에 분개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우리 경리가 자산 잡아 놓았다면은요. 12월 말일 날에 분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아까 보니까 차기분은 얼마라고요? 20만 원이죠. 그러면 선급 비용은 20만 원 돼야 되고 보험료가 100만 원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선급 비용이 120만 원 잡혀 있으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뭐 대변에다가 야 미안하지만 선급 비용 중에서 100만 원만큼은 단기의 비용이 맞다. 그러니까 100만 원만큼은 선급 비용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까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를 차변에 뭘로? 비용 처리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비로소 보험료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용으로 잡은 거는요. 선급 비용만큼을 보험료에서 어떻게 한다? 제거한 다음에 선급 비용 잡으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자산 처리했다. 즉 선급 비용으로 잡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한다? 보험료만큼을 구해가지고 선급 비용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두 개를 좀 잘 비교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쌤이 저번 기출문제도 쌤이 또 한번 필기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서 같이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문제 답은 위에 거,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재설명해 드린 거니까요. 꼭 비교하셔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동 분계는 다 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 자동 분계하러 가겠습니다. 4번. 자, 수동 분계 다 했으니까요. 이제 일반 전표는 끄시면 되겠죠. 빠져나오시고 자동 분계는 쌤이 항상 어디에서 결산자로 입력하라고 했죠. 자, 이런 그냥 자연스럽게 엔터. 자, 혹시 이런 거 나오면은요. 그냥 떨지 말고 그냥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4번은 기말 상품 제고액은 300이다. 자, 대한민국 글씨로 기말 상품 제고액 보이죠? 여기에 마우스 클릭하면은 여기에 클릭이 되죠. 이때 300 엔터 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위에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기말 정리분계 되니까는요. 우리는 그냥 빠져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꼭 잊지 마세요. 전표 추가 꼭 해야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조회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자, 7번. 자, 우리 조회 문제 기억나죠? 자, 조회 문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알죠? 거래처만 나오면은요, 무조건 거래처 원장. 자, 6월 말 현재까지만 보면은 월계표일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거래처를 언급하면은요 무조건 거래처 원장 갑니다. 우리 조회 문제 쌤 필기해드린 거 알고 있죠? 이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거래처 언급하면 거래처 원장 갑시다. 자, 6월 말 현재니까요. 맞죠? 현재란 말은 1월 1일부터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1월 1일부터니까요. 엔터 치면 지가 알아서 1월 1일 됩니다. 6 엔터 하면은 6월 말일 되고요.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누구? 외상 매출금을 묻고 있죠. 외상 매출금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 거래처입니까? 전체 거래처입니까? 그러니까 전체 거래처 중에서 가장 큰 게 누구냐? 그러면 거래처에다가 엔터 치면 다 나온다고 했죠. 근데 잔액이 가장 큰 게 누구냐 물어봤으니까요. 잔액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오름차순 했을 때 자, 무한상사가 제일 크네요. 그럼 답은 뭘까요? 답은 거래처명과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으니까요. 거래처명 무한상사하고 요 금액하고 두 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시험지 때 쌤이 여기에 요 화면에서요, 시험장 가면은, 여기 쌤이 요 부분에 그 조회 문제 답안 입력하는 그런 배너 나온다고 했죠. 맞죠? 네, 그거 이제 확인하시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5월의 보통예금 출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자, 이건 어디 갈까요? 5월의 보통예금의 출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야,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5월이라고 하는 이 한 달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죠.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1월계표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월계표로 가야 돼요. 절대로 BS에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BS는요. 이게 5월달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5를 쓰면은요 1월 1일부터 5월까지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계표가 제일 좋아요. 5월 한 달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1계표나 월계표 가시면 돼요. 5월 1일부터 자 1계표 쓰면 가겠습니다. 5월 말까지. 그러면 여기에 보통예금이 있겠죠. 근데 물어보는 건 보통예금이 들어온 걸 물어봐요, 나간 걸 물어봐요. 나간 거 물어보죠. 나간 거. 출금액이니까. 그럼 나간 거 물어보니까 나간다 어느 변? 들차 나 대. 대변. 그럼 대변이 얼마? 487만 5천원.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자,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1월의 외상매입금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이것도 월계표지. 왜? 1월 한 달만 묶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한다? 1월부터 1월 말까지 놓고 자 이거는 외상매입금 지급액이죠. 여러분 이거 적으세요. 외상매입금의 지급액 다른 말로 그렇죠. 상환했다. 갚았다 그 얘기죠. 그럼 쌤이 얘기했는데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갚으면은 부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부채가 감소하죠. 부채 감소는 차변. 얘는 외상매입금 찾아가지고 1계표에서 외상매입금 찾아가지고 부채 맞죠?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는 차변. 차변을 봐야 돼요. 얼마입니까? 385만원이 답이에요. 이해되겠죠? 네. 이상으로 80일의 실무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죠. 네, 81일까지 쌤이 이제 풀어드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81일까지 제가 이제 실무 문제를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지만, 이거를 느낌을 시험장까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문제 있죠. 예, 실무 문제가 배점이 7점이죠. 그쵸? 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실무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을리 하지 마시고, 자하고 약속한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몇 회도 5회도 이상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회도 이상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꼭 5회도 이상을 하세요. 절대로 쌤이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있죠? 그냥 외울 듯이 5회도 이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험장 가면은요 70이 아니고 80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5회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쌤이 그 카페에다가 그 시험 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쌤이 그 카페에다가 이제 배너에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들 있죠. 그런 것도 조금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공부를 5회독 정도 하고 나면은요. 이 조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연습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그 여기 보시면 회사 바꾸는 거 있죠. 회사. 이 회사를요. 72회부터 81회까지 있죠. 요거를 회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72회 그 다음에 또 클릭하고 더블 클릭 하면 이것도 바뀌거든요. 형제로 바뀌죠. 그 다음에 73회 그 다음에 또 소비상사 더블 클릭 여기 보세요. 바뀌죠. 이렇게 코드를 바꿔가면서 조회 문제만 뽑아가지고 계속 한번 풀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조회 문제가 은근히 쉽지만 시험 치기 전날에는 이 조회 문제가요. 10회 분량 요 7번만 이렇게 연달아서 연속으로 쭉 한번 풀어주고 가시면은요. 그 다음날 시험 치러 갔을 때 조금 더 실수를 안 하고 이 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좀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조회 문제가 은근히 감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낱개로 푸는 것보다는 연속으로 한번 딱 풀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실무는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론 문제 제가 풀어드릴 거고요. 이론 문제 풀 때는요. 제가 이제 이론 문제 이런 걸 또 강의해야 되나? 찍는 법도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찍는 법이라는 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약을 파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험 칠 때 이론 문제를 좀 대처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때 뵙도록 하죠.